세종은 즉위 2년 후 유명무실한 집현전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집현이란 인재를 모은다 는 뜻이다. 따라서 집현전은 인재를 모아서 양성하는 곳이다. 이런 집현전은 인재 양성의 기능은 물론 서적 수집과 편찬 기능, 왕을 위한 조언과 자문 기능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종의 공부와 정치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 것이다. 즉, 집현전이 경연을 담당하였다. 세종이 걸출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도 집현전 같은 두뇌 집단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세종 때부터 활성화된 집현전은 세조가 폐지할 때까지 37년간 운영되었다. 집현전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세종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초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전기의 학문과 정치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집현전은 명실상부한 세종의 최고 두뇌 집단이었다.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 의정부서 사제를 실시하였다. 개국 초기의 조선은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이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였다. 태종대에는 의정부의 우두머리로 정일품의 영의정부사를 두었다. 그 후 영의정부사는 영의정으로 불리게 되고 영의정은 동급의 품계를 가진 좌의정 우의정과 함께 의정부를 이끌었다. 형식적으로 의정부는 정의품의 판서가 이끄는 육조보다 높은 기관이다. 따라서 육조의 우두머리인 판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의정부에게 보고하고 의정부가 그것을 다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정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즉, 의정부서 사제는 왕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신하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왕과 신하들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신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끔 한다. 하지만 태종은 육조를 통해 국정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육조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 집권 이후 18년간 육조직계제로 국정을 운영했던 세종이 의정부서 사제를 실시한 것은 소통을 중시하고 신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 2조와 병조의 관리에게 벼슬을 내리거나 군사를 쓰는 것은 해당 부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종의 정무 감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 의정부서 사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세습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들이 독단에 빠져 제멋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의 간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든 인물들이 집현전 학사들과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의정부서 사제의 수용은 당위성을 가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종대에 실시된 의정부서 사제는 문종이 즉위하던 해 전례가 있는 것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 후 단종이 즉위하자 다시 의정부서 사제로 환원되었지만 세조가 집권하자 의정부서 사제는 폐지되고 육조직계제로 돌아섰다. 태종 못지않게 머리 좋고 권모술수가 뛰어난 세조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육조직계제에 군침 흘리는 것 또한 당연하였다. 즉, 육조직계제는 세조가 즉위하면 반드시 택할 것으로 예약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